바이브 코딩. 막상 해보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해봤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딸깍 몇 번으로 웹이나 앱을 만든다는 주변 사람들 소리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혹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바이브 코딩 막상 시작해봤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물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서 실망해봤던 분들, 오늘 다루게 될 이 5가지 규칙만 지키게 된다면 원했던 목표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AI에게 기준을 정해주기입니다. AI로 만든 웹페이지, 어딘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보라색, 남색 그라데이션의 빛나는 글자와 버튼들, 그리고 히어로 영역의 배지. 이쁘긴 한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느낌. 실제로 AI가 만든 티나면 바로 거른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건 이제 사람들 눈에도 뻔히 보이는 패턴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AI는 학습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무난한 선택지를 수렴하는데요. 여담으로 요즘 웹사이트 만들 때 많이 쓰는 스타일링 도구인 테일윈드 CSS란 걸 만든 사람이 직접 밝힌 이야기인데요. 이 도구를 만든 사람이 5년 전에 버튼 기본색을 보라색 계열로 정해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터넷에 하도 많이 퍼져서 AI가 그 색을 표준처럼 학습해버렸다고 트위터에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색상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AI틱한 그런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전에 기준을 딱 정해주면 되는 건데요. 포인트 컬러, 배경색, 폰트처럼 일관되어야 되는 값, 그리고 피해야 할 패턴을 마크다운 문서 한 장에 적어두는 겁니다. 안티그래비티 기준으로 바로 아래처럼 해당 위치에 넣어두고 질문하게 되면 AI는 항상 그 문서를 참고하여 디자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AI한테 무언가 지시할 때 미용실에서 원하는 스타일 설명하듯이 콕 집어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미용실 가서 그냥 다듬어 주세요 라고 하면 열의 9은 마음에 안 드는 머리로 나온다는 거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옆머리는 귀만 파고 앞머리는 눈썹이로 일자로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 헤어 디자이너 분도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고 결과도 내가 원했던 것과 훨씬 가까워지게 되고요. AI한테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콕 집어서 말해주셔야 합니다. 이상해, 다시 해줘 라고 하면 AI는 정확한 요구사항을 모르고 엉뚱한 곳을 고치거나 멀쩡했던 것을 갈아엎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 디자인 이상해, 수정해 보다 헤더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에 레디우스를 좀 더 각지게 변경해줘 라고 말이죠.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규칙인데요. 이 세 번째 규칙은 중요한 결정은 문서화하기입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은 바로 공감하실 거예요. 금방까지 AI랑 합의해서 잡은 내용을 새 채팅 세션 열었더니 AI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AI 코딩 도구는 채팅 세션이 끝나면 맥락이 통째로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구조, 정해진 규칙, 금방 내린 결정, 새로운 채팅 세션이 열리면 전부 없던 일이 되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규칙의 디자인 가이드처럼 프로젝트의 규칙과 결정사항을 문서 한 장에 적어두기입니다. 더 이상 AI한테 금방 우리가 정한 거 기억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세션에서도 이 문서를 읽고 이어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규칙은 작게 쪼개서 시키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에 만들어줘와 같이 한 번에 크게 시키게 된다면 겉보기에는 금방 뭔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뭔가 하나를 수정하는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것처럼 하나를 고치면 다른 곳이 망가지고 또 다른 곳을 고치면 또 다른 곳이 망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가계부에 만들어줘처럼 넓고 추상적인 요청 하나에는 사실 화면 구조, 데이터 저장 방식, 기능끼리 어떻게 연결할지 같은 수십 가지 결정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을 AI가 확인 없이 한 번에 혼자 다 정해버리면 그중 하나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정해졌을 때 이미 다른 기능들이 전부 그 위에 지어진 뒤라 고치려면 다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에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시킨다면 문제가 생겨도 이 부분만 짚어서 고칠 수 있고
두더지 잡기가 되는 범위가 확 줄어들어 내가 원했던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규칙은 바로 체크 포인트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바이브 코딩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순간은 만나셨을 거예요. UI 좀 깔끔하게 정리해줘. 딱 이 한마디 던졌는데 몇 초 만에 레이아웃이 통째로 깨지고 사이드바가 사라진다던가 하는 경우 말이죠. 되돌려보려고 해도 방금 시킨 것 정도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은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AI가 지금 이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건데요. 세션을 새로 열거나 작업이 길어져서 예전 기록이 밀려나게 된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방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한데요. 바로 Git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 Git은 버전 관리, 쉽게 말해서 파일들의 변경사항들의 세이브 포인트를 기록해주는 도구인데요. Git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치 후 AI에게 세이브 포인트 만들 지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커밋해줘 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it은 나중에 별도로 Git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브 코딩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규칙을 정리해봤습니다. 디자인 가이드 문서 작성에서 기준 정해주기, 지시할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명확하게 말해주기, 중요한 결정은 문서로 남기기, 기능 또는 화면별로 작게 쪼개서 시키기, Git으로 체크포인트 남기기. 물론 이 이외에도 더 많은 규칙과 팁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가장 핵심이 되는 5가지만 한번 줄여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딩은 딸깍 몇 번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냐입니다. 오늘 다룬 5가지 하나씩이라도 다음 작업에 적용해 보시면 확실히 체감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 시르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